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오늘은 산전 검사, 산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산전 검사 왜 받아야 되나요? 아니, 당연히 내가 건강해야 산모가 건강하고 산모가 건강해야 태아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 산전 검사, 웨딩 검진, 결혼 전 검사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임신을 위해서 준비할 게 뭐 있나 하는 거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부인과 검사와 혈액 검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인과 검사는 일단 자궁 경부암 검진, 자궁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실제로 자궁 경부 암의 전암성 병변인 경우에는 반복 유산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궁 경부암 검사, 그다음에 분비물 검사 중에서 STD라는 성병 검사를 하게 돼요. 즉 내가 가지고 살아도 별 문제 없다라도 임신 중에는 태아에게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병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과 난소의 어떤 이상 유무는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게 이제 부인과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에는 내가 현재 건강한지도 평가하는 뭐 예를 들어서 빈혈 검사, 간 기능, 신장 기능 검사 이런 종합 검진에 해당되는 내용도 포함되지만, 우리 아기에게 적절하게 내려줄 수 있는 혹은 임신 때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항체는 제대로 형성돼 있는지에 대한 검사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A형 간염, B형 간염, 풍진 항체에 대한 검사인데요. 실제로 A형 간염은 요즘에 뭐 태교 여행들 잘 못 다니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 지역으로 태교 여행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A형 간염 호발 지역인 뭐 동남아 지역을 방문할 때는 A형 간염 백신을 맞고 가라는 게 권고 사항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B형 간염, B형 간염은 뭐 물론 뭐 임신 중에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도 내가 태반을 통해서 아기에게 그런 항체를 물려주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임신 중에도 내가 수혈을 맞는다던가 다양한 합병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리 항체는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풍진 항체, 풍진은 이제 만약에 임신 중 감염이 생기게 되면은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 A형 간염, B형 간염, 풍진 항체에 대한 검사를 미리 해보실 걸 권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비만인데 이런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식이습관을 조절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당뇨나 뭐 고혈압은 없는지, 그래서 임신 전에 준비할 건 없는지, 또 갑상선 질환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예비 임산부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게 우리 산전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예방 접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A형 간염, B형 간염, 풍진에 대한 예방 접종인데요. 사실 A형 간염,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사백신, 죽은 백신이에요. 그래서 임신 중에도 예방 접종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부러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임신 때 주사 맞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겠죠. 하지만 A형 간염 호발 지역이 뭐 동남아 지역으로 내가 급하게 가게 됐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남편이 B형 간염 활동성 보균자라던가 하는 이런 뭐 부득이한 몇 가지 상황에서는 산모도 임신 중에 A형 간염,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미리 맞아야 좋겠죠. 게다가 A형 간염, B형 간염은 6개월의 접종 기간이 소요돼요. 즉 A형 간염은 오늘 맞았다 하면 6개월 뒤에 한 번 더 2차 접종까지 해야 되고요. B형 간염은 016 스케줄, 즉 오늘 맞았으면 한 달 뒤에도 맞고 6개월 뒤에도 맞고 이렇게 6개월이나 걸리는 백신이기 때문에 미리 임신 전에, 결혼 전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진 항체의 경우에는 이건 생백신이에요. 살아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풍진 항체를 풍진 항체를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풍진 예방 접종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4주간의 피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리 시작과 맞춰서 풍진 예방 접종을 맞고 그 이후에 한 달 정도의 생리 주기에는 피임을 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항체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우리가 면역을 획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준비할 게 많죠. 특히 이제 비만한 여성들 체중 관리도 미리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준비할 게 많아요.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임신 가능성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술은 그냥 절대 절주도 안 하고 맨날 마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피임 잘 안 했고 임신 가능성 있으면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왜? 술은
내가 한두 잔 홀짝홀짝거리는 거 요 정도 양은 괜찮겠지 했다가 큰일 나는 게 아기의 안면, 기억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능 저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ADHD 또 아기의 어떤 정신과적 질환하고도 연관될 뿐만 아니라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에 당연히 우리 금주해야 되겠고요. 임신 중에는 술은 한 모금도 안 됩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흡연은 이제 담배를 피는 거는 애기 목 조르는 거랑 제가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흡연 자체가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에 의한 기억 유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상과적 합병증, 태반이 조기 박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애기 몸무게가 덜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이걸로 인해서 자궁으로 가는 혈류를 막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면 금연과 금주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한 모금도 안 되고 한 개피도 안 돼요. 선생님 저는요 살 빼고 다이어트해서 이제 날씬해진 상태에서 임신할 거예요 라고 계획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 이 다이어트 약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아야죠. 다이어트 약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기억 유발 물질은 아니에요. 하지만 임신 중 다이어트 자체가 엽산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다이어트 약 중에 흡수 차단제에는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의 흡수를 같이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가급적이면 임신 준비할 때는 약물을 이용한 다이어트보다는 가급적이면 식습관 개선, 운동 등의 건전한 뭐 그렇다고 약물 먹는 게 건전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약물의 위험성이 없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적인 그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적당한 사이즈의 커피 한두 잔 정도는 사실 임신 중에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카페인이 커피에만 있진 않다는 거죠. 탄산음료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알다시피 녹차에도 있을 수 있는데 초콜릿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임신 초기에 특히 입덧 있으니까 그냥 초콜릿을 하루에 엄청나게 먹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과량의 카페인을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마시는 카페인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고민을 하고 커피에 한두 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을 섭취하실 걸 권고를 합니다. 애기 두뇌 발달도 좋고 여러 가지 DHA도 풍부하고 참 좋은데요. 이 생선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수은 때문이에요. 특히 고등어로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고등어보다는 노르웨이산 왕고등어가 훨씬 많은 수은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고등어도 가급적이면 그 노르웨이산 왕고등어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참치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임신 입덧 때문에도 뭐 많이 드시는데 이 참치회 중에서도 비싼 종류일수록 수은 함량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황새치 같은 거. 그리고 가끔 여전히 지방의 제사상에 이 상어고기 올리시는 경우 있는데 이것 또한 수은 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뭐 노르웨이 고등어, 황새치, 상어류 이렇게 먹이 사슬 중에서 마지막 포식자에 해당하는 큰 생선들은 되도록 섭취를 좀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